안녕하세요. 바스켓볼 다이제스트 건디입니다. 저번 주에는 조금 우울한 분위기의 팀들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또 즐거운 설 연휴가 다가온 만큼 또 좋은 기운을 가진 팀들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 좋은 기운은 아니긴 하지만 보스턴을 응원하고 있는 스바입니다. 아유, 보스턴 정도면 너무 좋은 기운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국내에 정말 귀한, 몇 없는 소위 옥수수 팬덤이죠. 귀한 분인데, 터너의 블락교실, 또 줄여서 터블교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디애나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데 인디애나 팬이 그 중에 한 명인 더블교라고 합니다. 네, 두 분은 설 연휴에 뭐 특별한 계획 있으신지 궁금한데, 스바님께서 먼저 계획 혹시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시골 갔다 올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시골이라 면 혹시 좀 인디애나 쪽 약간 그런 느낌? 살짝 한국의 인디애나 정도 느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터블교님께서는 또 어디 가시나요? 저도 이제 한국의 인디애나를 찾아가야죠. 네, 좋습니다. 사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두 팀의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게 시작을 했는데, 클리블랜드가 워낙 예상외로 좀 잘해줘서 그렇지, 보스턴은 뭐 그냥 보스턴 할 정도로 강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인디애나는 좀 달랐죠.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기준으로 5등까지 이제 치고 올라왔는데, 터불교님 이 상승세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계세요? 사실 이게 시즌 초반에 부상자가 너무 많았어요. 음. 할리버튼이 일단 오프 시즌도 훈련 똑바로 못했고, 그리고 사실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은 아프거든요, 아직. 근데 이악 물고 나오고 뭐 네. 햄스트링 뭐 좀 타이트하다는데 뭐 하루 쉬고 나오고 정신 나간 놈인데 어쨌든 네. 할리버튼도 계속 부상이고 뭐 시즌 초반에 뭐 한 3경기야 4경기인가? 뭐 하다 보니 갑자기 아킬레스건으로 백업 빅맨 둘 다 나가고 그 뒤로 네. 갑자기 뭐 니스미스, shepherd, 네마드 차례대로 나가니까 막 경기를 하는데 누구신지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선발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네. 굉장히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경기를 좀 보다가 결국엔 적어도 참참 못하고 그냥 바로 그냥 농구를 한동안 안 봤었는데 네. 뭐 인시즌 토너먼트 뭐 토론토한테 가비진하고 그냥 0승 4패로 광탈했거든요. 네네네네. 그 기간에 그래서 인시토를 광탈하다 보니까 이제 4일의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때 음. 부상자들도 좀 다 돌아오고 또 수비 기조도 이제 뭐 필스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어 그 수비 스킴을 딱 장착하고 나서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둘씩 돌아오면서 다시 좀 올라오게 돼서 어떻게 보면 원래 한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시즌 초반에 음. 다 골라가면서 아파가지고 어쩔 수 음.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인시토 얘기를 해 주셨지만 또 작년 인시토 때 그 인디애나의 분전을 좀 잊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그냥 뭐 사실 그냥 애들 하는 꼬라지가 아쉽더라. 뭐 인시토고 뭐고 적당히 못해야 되는데 뭐 이건 네네. 사실 눈을 뜨고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이거는. 네, 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인시토 그냥 대떡 난 김에 제발 좀 그냥 리프레시 하던가 아니면 그냥 할리버튼 수납하고 탱킹이나 하든가 뭐 둘 중 하나 하길 바랬는데 네네. 그래도 전자가 돼가지고 네, 농구는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음. 요즘에. 네. 터블교님 사실 좀 감성에 너무 조금 그 약간 몰두를 하셔서 그러는데, 그래도 인디애나가 굉장히 좀 현재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게임 내에서 또 그래도 확연히 좀 주목할 만한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사실 그냥 좀 팬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좀 평소에 좀 징징대잖아요. 그래 가지고 약간 평소대로 했던 거고 좀 냉철하게 가 보자면 일단 네네. 수비가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음. 수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스위치. 음. 필스위치가 일단 그 상대 돌파 레인을 먼저 지키고 그 헬프를 와 가지고 매치업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깐 이게 말로 설명하면 좀 힘든데
어쨌든 이 필스위치를 기반으로 수비가 굉장히 단단해졌고, 그리고 또 음. 오펜스에서 할리버튼이 좀 맛이 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할리버튼이 터치 수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시약함이 안쪽에 포스트에 자리 잡는 걸, 뭐, 거기에 볼 투입을 해서 공격을 먼저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네마드가 공을 잡고 할리버튼이 스크린으로 활용되는 그런 액션으로 꽤 재미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번 네네. 시즌과 달라진 부분은, 그, 페이스가 상당히 좀 떨어졌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인디애나도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번 시즌에 확실히 모터의 리그다 보니까, 달리는 팀이 엄청 많거든요. 뭐 휴스턴 같은 팀들이 대표적이죠. 멤피스나 그런 거 네네. 생각하면 인디애나가 좀 공격은 조금 내려왔지만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부에서 풀 컨디션 보스턴이랑 클리블랜드 아니면 다 할만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혹시 좀 할 만한 보스턴 팬 스바님께서는 인디애나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뭐 작년에 제일 고전했던 상대가 인디애나가 네네. 많아가지고 뭐 음. 그거는 합당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흥미로운 게 보통 수비팀이라 하면 빅맨 중심의 수비를 생각하잖아요. 아무래도 수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빅맨이고. 네네. 근데 인디애나는 보면 뭐 시아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수비에서 비중이 제일 큰 게 시아캄 아니면 네마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보다 터블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짧은 식견 기반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데 저는 네마드가 굉장히 특이하다 생각하는데 보통 가드를 중심으로 하는 수비 이런 건 잘 없어요. 근데 그 필스위치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뭐 말로 설명하기가 역시 힘들지만 기본적으로는 말하자면 자기 매치업을 지키는 게 아니죠. 자기 매치업이 앞선에서 내가 내 앞에 사람을 막는다가 아니고 내가 제쳐졌을 때 뒤에 있는 사람이 나랑 바꾸고 나는 저 사람이 막던 다른 자리로 가고 사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이거의 한 형태로 뭐 넥스팅이라는 형태의 수비가 있는데 이건 자유투 라인 쪽에서 태거가 붙는 뭐 그런 식인데,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마드가 흥미로웠던 게 루키 시즌이었는데 제가 글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통 루키한테 이런 수비 정권은 잘 안 주거든요. 아무래도 적응 문제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네. 그때도 기억나는 게 이런 형태의 수비를 그때 인디애나는 잘 안 했어요. 그냥 자기 매치업 지키는 거였는데, 그때 주목할 만했던 게 네마드가 나올 때는 살짝 칼라일이 네마드한테 수비 정권을 줘가지고 네 마음대로 매치업을 좀 바꿔도 된다 해서 지금 같은 형태의 수비를 그때도 써서 이게 이례적이다 하고 찾아봤던 기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살짝 그랬던 걸 좀 더 가져와서 그걸 아예 메인 수비로 삼아가지고 지금 수비팀으로 거듭나고 거기서 당연히 네마드 역할이 큰 것이죠. 근데 이런 스토리가 저는 좀 흥미롭다 생각해요. 거기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 팀 내 네마드에 대한 그런 신뢰나 그런 수비에서 네마드에 가지는 가치 이런 게 좀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네, 좋습니다. 보스턴 얘기로 또 넘어와 보면은 뭐 보스턴이 뭐 당연히 강팀 디펜딩 챔피언답게 또 꾸준히 순항 중인 모습입니다. 또 클리블랜드가 사실 좀 안 좋기도 하고, 스바님께서는 지금 보스턴의 현재 행보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부진하는 걸로 따지면 보스턴이 조금 상당히 부진 중이거든요, 지금. 네. 1월 달로,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잘라보면 한 5할 정도 승률을 아마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딱 반타작 정도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요즘 보스턴 경기를 다 전처럼 챙겨보질 못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그림이 너무 뻔하게 그려지거든요. 사실 농구 경기를 보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매 경기 승부를 응원하는 그 단계를 좀 스스로 지난 것 같아가지고 오. 조금 경기 내적으로 다른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다 보니까 소닉님 같은 분들 계속 워싱턴 같은 데로 빠지는 게 거기는 볼 게 많잖아요. 예측 네네. 불허예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보스턴 같은 경우는 그 변수가 많이 줄었다 해야 되나? 그냥 맨날 보던 그림인데 그거를 그냥 적당히 작년보다 못하는 그냥 그것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보는 맛은 좀 떨어지지 않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원인이라 한다면 그냥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보스턴이 결국은 3점 팀이잖아요. 3점 네네. 팀이 3점이 안 들어갈 때 못 이긴다. 뭐 이거에 대한 해법이 항상 문제인데 해법을 작년 프로에서 나름대로 내놨다 생각해요. 작년에도 프로에서 3점이 잘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어째 우승까지 차지했던 게 그 3점이 안 되는 거를 나머지 허슬이나 수비로 때운다는 그 공식을 세웠던 게 보스턴인데 네. 근데 지금 정규 시즌에서 아무래도 체력이 좀 앵꼬가 난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수비 에너지나 이게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수비를 네네. 해야 될 드루나 화이트부터 빌빌거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슛이 안 들어가면 지금은 딱히 정규에서는 이길 만한 변수를 뭐 지금 이악 물고 뛰지 않는 이상은 창출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살짝 이런 식으로 끝까지 풀업 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만큼의 강함은 아무래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동부의 다른 또 좋은 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터불교님께서는 동부에 또 눈여겨볼 만한 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최근에 싸우기도 했던 디트로이트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어, 네. 네. 사실 뭐 커닝햄이 프로필이 엄청나게 바뀌거나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원래 그냥 좀 너무나 부담이 커서 그리고 지금 그 작년까지 저번 시즌까지만 봐도 커닝햄 옆에 뭐 토바이어스 해리스나 뭐 슈터 비즐리 이런 애들도 없어가지고 커닝햄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좀 사람답게 슛 쏘는 애들 붙여주니까 이제 커닝햄도 나도 이제 농구 좀 할 수 있구나.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팀이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네. 디트로이트도 뭐 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처럼 못하지 않으니까 네. 네, 좀 주목하실 만한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진짜 요새 커닝햄의 플레이를 보는 게 굉장히 좀 즐거운데, 네. 스바님께서는 또 주목할 만한 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디트로이트 사실 생각해 봤었는데, 네네네. 두 분이 되게 통하셨네요. 네. 네. 뭐 막 세다 이런 건 아닌데 작년 대비에 뭐가 많이 바뀌었냐 하면 아무래도 디트로이트가 많이 뽑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그 작년에 그 초반에 호력수를 생각하면 네. 3점 몇 개죠, 사실. 지금의 상황에. 그래서 네네. 중위권 싸움 할 수 있는 그 정도 체급으로 올라온 그래서 보는 맛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고요. 디트로이트 특유의 네. 수비 농구가. 꼭 동부 팀은 아니더라도 뭐 최근에 분위기 가장 좋은 팀으로는 세크라멘토 아니면 덴버를 좀 뽑고 싶은데 네. 세크라멘토가 감독이 바뀐 이후로 굉장히 순항 중이죠. 그 예전에 비해 좀 더 그러니까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워낙 잘했지만 좀 더 키온 앨리스의 기용이나 뭐 그러니까 수비가 좋은 그런 선수의 기용에 있어서 조금의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더 상식적인 면을 지금 키사크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네. 원래 초반에 보면 이런 팀들이 매년 좀 있는데 우도카 때 보스턴도 초반에 힘들다가 확 치고 나갔잖아요. 후반에. 그 그러니까 뭐 수치상으로 보면 원래 이것보다 잘해야 되는데 기이하게 클러치에서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계속 지는 팀들이 있거든요, 초반에. 네네. 다르게 말하면 조금만 분위기에 약간의 반전만 이뤄져도 그 지던 경기들 다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팀이다로도 해석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올해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세크라멘토가 아닌가 싶고 또 덴버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저는 아무래도 경기를 다 보기는 힘들 때 좀 프롭 전에 많이 참고하는 스탯이 라인업 스탯이라고 있거든요. 네. NBA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라인업으로 뽑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대충 어떤 5인 라인업이 많이 뛰고 어떤 라인업이 조금 상대에 비해 앞서고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덴버 하면 사실 그 정체성이 요키치가 나온 모든 조합이 강력하다였거든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덴버 벤치는 사실 기대가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어쨌든 기대에 비해 잘한다 정도지 디조던에게 우리가 더 이상 많이 기대를 하진 않고 그냥 요키치가 있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가 문제인데 올해 초반에는 그게 좀 깨졌었어요. 요키치가 나와도 간간히 버티는 정도고 근데 그걸 버티는 요키치 빠지면 이제 박살나고 살짝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그 요키치가 나오는 그 조합들이
그러니까 버럭신이 같이 뛰면서 요키치 나오는 시간이 좀 더 예전의 모습을 약간 되찾고 있어가지고 예전만큼의 전력은 아니지만 다크호스 정도로 이제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뭐 터불교님께서도 서부에 좀 약간 재미있는 팀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는 그 포틀랜드? 네. 포틀랜드가 저도 사실 그 스쿠트 거르고 그 밀러 여기 되게 안 좋아하고 저도 스쿠트파였는데 네네네. 드디어 스쿠시 잘해. 드디어 스쿠시 이제 사람답게 경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네네. 그래가지고 포틀랜드도 그 좀 유망한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스쿠시 이렇게 잘해버리면 이제 샤프 있고 뭐 아브디아 있고 카마라 있고 음. 그래가지고 빅맨만 좀 뽑으면 음. 리빌딩이 좀 순탄하게 이루어질 만한 팀이다 보니까 네. 제가 틀리지 않았음을 꼭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스쿠시 잘하고 있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좀 포틀랜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살짝의 사심이 들어간 그런 또 응원인데, 정말 스쿠시 최근에 좀 알을 깬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이번 설 연휴가 사실 굉장히 깁니다. 국내 NBA 팬덤 대다수 분들께서 아마 좀 직장인이실 텐데, 그래서 또 이번 설 연휴 때 좀 챙겨 보실 수 있는 경기가 많을 것 같은데, 또 두 분께서는 또 그러면 이번 설 연휴 때 어떤 경기를, 볼 만한 경기를 좀 추천을 해 주고 싶은지 좀 궁금합니다. 스바 님, 뭐 한 경기 하나 찝어 주시죠. 어떤 경기 좀 추천해 주고 싶으십니까? 근데 사실 아쉬운 게 그 전통의 그런 대형 팬덤 그런 경기가 좀 없어가지고 음. 사무국이 좀 한국 배려를 해가지고 이 기간에 좀 아. 그런 경기를 잡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아무래도 보스턴 팬이다 보니까 그래도 보스턴 경기 한 번은 언급할게요. 그 음. 우도카가 보스턴에서 나오고 휴스턴으로 갔는데 아마 그 이후로 제 기억으로 보스턴 상대로 이긴 적이 없거든요. 오. 네, 근데 마침 보스턴이 지금 시즌 중에서 가장 저점인 사이클에 다시 휴스턴이 만나게 됐는데 음. 우도카가 이제 이 다 늙어서 힘 없는 보스턴하고 이제 에너지만 넘치는 휴스턴 이렇게 음. 붙어가지고 우도카가 이제 보스턴 상대로 첫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정도의 음.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바 님께서는 이제 살짝 좀 "보스턴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터불교 님께서는 이 매치 약간 승패를 예상을 해 보신다면 어느 쪽에 손을 좀 들어 주고 싶으십니까? 근데 진짜로 제 에너지 하나만 있는 팀이랑 네네네네. 에너지 하나만 없는 팀이랑 붙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보스턴 3점만 잘 음. 들어가면 또 TD 가든이기도 하고, 예. 그쵸 그쵸. 음. 예, 좋습니다. 어 서불교 님께서는 또 경기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경기 추천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저도 인디애나 팬이니까 네네. 그 1월 30일에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가 붙습니다. 네. 네네. 좀 최근 주목할 만한 팀에 또 뽑아 주셨는데, 디트로이트를. 네. 저번에 트래시 토크 때문에 한번 경기 끝나고 싸웠거든요. 어. 스튜어트가 턴오버고 넌 레고랑 놀잖아 이러면서 네. 참 이 뭐 유치한 그리고 턴은 또 대답을 나 레고랑 노는 게 아니라 레고 만들어 라고 어. 대답을 한 그 매치업이 있는데 네네. 사실 저번 경기는 인디애나가 이겼고 그전 경기는 인디애나가 좀 졌어가지고 음. 주목할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올려 주셨습니다. 좀 저희 이제 패널분들께 약간 그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셨는데, 사실 또 현지에서도 굉장히 좀 벌써부터 흥미를 좀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시즌 MVP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가장 도미넌트한 후보가 두 명이죠. 이제 스가랑 요키치인데, 어떤 사람이 과연 MVP를 하게 될지 현재까지의 모습으로는. 네. 터불교 님께서는 어떤 선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제 SGA 길저스 알렉산더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네. 일단 팀 이유가 성적도 있 굉장히 좋고 음. 본인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 사실 오클라호마랑 경기를 했었는데
다 이길 뻔한 거 스가가 3점 4방 꽂고 졌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직 이번 시즌 요키치한테는 안 맞아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 최근에 맞아본 건 SGA이기 때문에 SGA 많이 네네. 아프더라. 그래서 MVP는 음. SGA가 아닐까. 또 지극히 또 본인의 경험을 이제 또 하기, 네, 네, 그 근거 삼아서 이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스바님께서는 또 스가 요키치 또 어떤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왠지 요키치라 말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저는 요키치라 하겠습니다. 요키치를 누가 받을 것 같냐 하면 스가인데 저한테 음, 누구의 투표를 할 거냐 하면 저는 요키치에 아마 표를 줄 것 같네요. 어, 이유가 있으실까요? 음, 이게 애매한데 누가 받아도 누가 받아도 받을 만한 활약이지만 그 개인 활약으로 따졌을 때는 음, 스가보다는 요키치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근데 그 기준이 매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에 네네, 쿤보 대 하든이었을 때는 쿤보가 팀 성적이 좋으니까 쿤보 줘야지 이거였는데 네네네, 근데 또 그게 아니고 뭐 개인 성적으로 하위 받았던 게 아마 버럭신도 있었고 뭐 음, 또 있었고 최근에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네네, 팀 성적이 더 좋은 경쟁자가 있어도 그때 그냥 생각해보니까 계속 하들이 밀리네요. 버럭신 대 하들일 아, 때는 팀 성적이 낮아도 그래도 버럭신이 더 좋다 해서 버럭신 줬다가 네네, 하든이 팀 성적이 낮을 때는 팀 성적이 그래도 쿤보가 더 높이 해서 쿤보를 줬던 그 기억인데 아, 네, 우연의 일치. 네. 뭐 진짜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저는 이게 애매한 게 예전보다 꼭 팀 성적이 앞선다고 꼭 그 선수가 무조건 받는다는 건 보장이 이제 안 된다고 봐가지고 음, 요키치의 결국에는 후반 임팩트잖아요. 네, 요키치가 만약 후반 활약이 굉장히 좋고 또 임팩트 있는 그런 모습도 또 보여주고 하면 요키치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입니다만 그냥 논리 다 버리고 그냥 물어봤을 때 저는 스가보다 요키치가 농구를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요키치 손을 들고 싶습니다. 아, 이러면 또 이제 터불교님께서 논리로 압살하면서 또 혹시 좀 시비를 걸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 또 논리적으로 혹시 좀 MVP, 아니다, 그거는 스가가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 있으십니까? 근데 뭐 사실 올해 기준으로만 봐도 음, 그 SGA랑 요키치랑 생산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서 네네. 네. 그리고 약간 버럭신의 시즌 트더와 같은 감동도 좀 적고 약간 음, 그래가지고 좀 내러티브 상으로도 그래도 요키치가 사실 MVP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약간 그렇다 보니 좀 SGA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아, 좋습니다. 네. 또 MVP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약간 살짝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MVP를 받은 선수가 있으면 이제 또 아쉽게 못한 선수가 있는데 또 강탈 논란도 좀 있고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못 받은 거 너무 아쉽다 좀 생각나는 선수가 있으십니까, 터블견님? 저는 크리스 폴. 예, 네네네. 폴 씨는 어, 그거라도 받았어야, 네, 네. 좀 평가가 더 본인의 그런 플레이오프에서의 아쉬움 같은 것도 좀 덜 음. 평가절하됐을 건데, 네네. 그것마저 강탈을 당하다 보니까, 어. 진짜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진 커리어, 본인의 그 위대한 인게임 내에서의 그 생산력에 비해서, 음. 그냥 커리어로 보면 이제 올 NBA 말고는 딱히 뭐가 없게 남아버렸으니까 좀 많이 아쉬운 네.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스바님께서는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소위 그 MVP 강탈 뭐 이런 선수 있으실까요? 근데 그 더블교님한테 궁금한 건데 폴 그 시즌은 혹시 보셨는지? 제가 폴 전성기를 어떻게 봐요? 저 클리퍼스 때 폴 봤어요. 아, 그거는 사실 좀 약간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근데 이게 여쭤봤던 게 사실 구력이 그리 길지가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소니님 같은 분들이 나왔으면 이제 그도 네. 아, 그렇죠. NBA 술술 나오죠. 역사가 네네. 나오는지 아, 뭐 그럴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네. 90년대 어떤 사실 네. 폴 얘기한 게 그게 있어요. 최근에 커즌즈가 그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막 폴 막 올타임 포인트 가드 순위하는데 막 되게 평가 저라 MVP도 없고 막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보고 참 커즌즈야 너는 참 대단한 선수구나 하면서 이거 보면 그거 보면서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크리스 폴 MVP 있고 우승 있나요? 쉽지 않죠. 아니,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스바님께서는 딱히 생각나는 선수는 없다. 또 이런 말씀을. 있기는 한데 이게 한정이 네네. 최근 시즌으로 좀 되지 않. 저는 아쉬운 걸로 따지면 네네. 하든이 음. 그러니까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돼서 한 번은 받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팀 성적이 앞섰을 때 한 번 받았든지 아니면 팀 성적이 조금 딸려도 개인 활약이 좋았을 때 한 번 받았든지 했으면 또 아쉬움이 덜했을 것 같은데 그 상반되는 논리로 두 번 뺏긴 게 조금 뼈 아프지 않나 뭐. 근데 두 번 다 다른 선수가 받았어도 뭐 타당은 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냥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이번 주 동부 이야기에 이어서 서부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흥미있거나 또 궁금한 소재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주제를 선정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맡아주신 터블교님 그리고 스바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디였습니다. 구독자분들 즐거운 설명절 보내십시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